안녕하십니까. 스킨다 피부과 이경렬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할 거라 제가 농담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무겁게, 좀 무거운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내용은 뭐냐면 색소 레이저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미건, 흑자건, 전 빼러 갔건, 얼굴에 색소가 있어서 치료를 하러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를 받았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런 일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색소, 까만 걸 없애려 갔는데 더 까매졌다. 두 번째는 저색소, 주변에 멀쩡하던 피부가 하얘졌다, 마치 달마시안처럼. 세 번째, 이건 좀 심각한 형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저색소 침착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색소 침착증 치료는 제가 이게 책에 나온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립이 안 된 분야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쓰는 방법이 메인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게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한 분야고 할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작용 치료 중엔 저색소 침착증 치료한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보여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재능이 있지?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무겁게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무겁게 다시. 지금 제가 개원한 병원 말고 제가 봉직을 예전에 했던 병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처음에 부작용 환자들이 많았던 병원이거든요. 몇십 년 된 병원이었는데 몇십 년간 이제 봉직 의사들이 되게 짧게 막 바뀌면서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부작용들이 쌓여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제가 다 그분들을 떠안게 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 분인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부작용 어떡할 거야? 억울하고 막 그랬지만 어쩔 수 없다, 나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돌봐드리는 과정에서 운이 좋게 또 제가 약간의 재능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치료가 대부분 다 잘 됐고, 그래서 30년간 쌓여있던 부작용 환자들을 제가 다 거의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 병원 나올 때. 그 뒤로 이제 부작용 환자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좀 자신있게 할 수 있었고, 또 경험을 더 많이 쌓이게 됐고, 또 치료가 잘 되니까 또 그분들이 또 부작용 생긴 분들을 저한테 또 연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작용 치료 관련돼서 딱히 광고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부작용 환자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색소 침착증 혹은 저색소 반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색소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있는 색소를 파괴하는 레이저거든요. 피부에 흑자가 있건 기미가 있건 색소가 있으면 그걸 이제 파괴시켜서 다시 이제 원래 색깔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레이저가 이제 색소 레이저인데, 그게 이제 병변에만 작용해야 되는데 병변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과도해지거나 혹은 그 환자의 특이 체질이 조금 작용하거나 그러면 정상 피부가 백반증 환자처럼 하얗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도 옛날에 백반증 알았잖아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하얗게 되는 거. 그런 반응이 색소 레이저 치료에 있어서 올 수가 있죠. 흔한 케이스를 먼저 좀 보실까요? 이 환자, 이런 케이스가 다른 곳에서 이제 색소 레이저 하시다가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색소가 좀 깔려 있고 색소 주변에 또 이렇게 하얗게 동글동글한 이 저색소 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합쳐져서 커지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정상화되고요. 또 저색소 침착증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색소가 주변에 깔려 있어요. 저색소가 발생했다고 이 색소를 돌리겠다고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원래 색소가 또 시커매지거든요. 원래 있던 색소가 까매지면서 하얗게 된 건 그대로고 주변 더 까매지니까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한 케이스 보실까요? 이런 분들도 가끔 와요. 아까 그런 분이 한 저색소 침착증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한 70% 80%라면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면 조금 심각해지기 직전입니다. 물론 심각합니다만 저한테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좀 심각하죠. 이 지방분이고요. 저한테 오시는데 사실 한 4시간씩 걸려요. 1년 가까이 그렇게 매주 오셨어야 됐던 분이에요. 아까 그 상태에서 치료가 잘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어려워진 거죠. 저는 애초에 저색소 반이 좀 생기면 전문가를 좀 일찍 찾는 걸 권해드려요.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시간을 끄시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런 과정이 상당수에서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 스스로 냉정해질 수가 없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객관적으로 상태를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의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게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정리를 해보면 저색소 침착증은 색소 레이저 치료하다 보면 아주 드물지는 않게 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아주 경미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두면 보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경미한 상태들은 상당수에서 시간만 지나도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조금 심각한 정도가 돼도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거의 대부분 돌아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저색소 침착증 못 돌린 적은 없어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하고 싸우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요. 저색소 침착증이 시간이 오래되는 것도 안 좋거든요. 상태가 심하거나 심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면 돌아오는 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색소 침착증이 발생하면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치료 받으시면 결국은 해피해져요. 그거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살면 되죠. 저색소 침착증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